네, 들어드는 창업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는 월요일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이번엔 숙박업 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네. 숙박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한 시설일 텐데 이게 따로 종류를 좀 구별해 볼 수 있다고요? 예, 크게 나누자면 민박시설과 호텔시설 그리고 복합시설 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민박시설인데요. 이 민박시설도 좀 더 세분화해 볼 수 있겠죠? 예,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펜션, 농어촌 민박, 게스트하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전부 직접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손님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내가 거주하는 자가여야만 하고 따로 사는 집이나 내가 사는 월세나 전세 등의 경우에는 민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자, 농어촌 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 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펜션은 정확히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 어촌, 산지 등에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펜션이 될 수 있습니다. 펜션하고 또 농어촌 민박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농어촌 민박하고 펜션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 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을 관광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을 농어촌 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운영에서 농어촌 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비슷한 법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강원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게스트하우스는 좀 어떤 건가요? 자, 숙박시설의 하나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합니다. 1인당 숙박비가 저렴해 배낭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며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빈방을 활용해 숙박객을 받는 도시 민박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혼숙입니다. 혼숙이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포함해서 같은 방에 자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침대는 따로 분리가 되어 각자 잘 수 있는 공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많이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따로 있어요. 뒤에 또 term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 농어촌 민박하고 도시 민박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 민박업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이용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죠. 농어촌 민박과 도시 민박업은 본인의 실거주 요건,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면적 제한 등의 운영 요건은 비슷하지만 도시 민박업은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내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호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소형 호텔, 호스텔 등등입니다. 모두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여관 및 여인숙 호텔, 소형 호텔 등은 모두 규모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 외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호스텔은 기능에 따라 분리가 됩니다. 뭐 숙박업이라고 앞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그 종류만 나열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흔히 이제 고급 호텔을 5성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별에 따라서 등급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정확히 그럼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1성급이 깨끗한 객실, 욕실, 조식 가능,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까지고요. 2성급이 1성급 플러스 최소한의 식음료 부대 시설. 3성급이 2성급 플러스 1개 이상의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가 있어야 되고요. 4성급이 고급스러운 3성급 시설 플러스 연회장, 국제회의장,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다른 종류의 레스토랑 2개, 룸 서비스가 12시간 이상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근데 5성급이 최상급 시설과 서비스 4성급 시설 플러스 3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레스토랑, 룸 서비스 24시간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네.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그러니까 1성급은 일단 깨끗한 객실, 욕실, 조식 가능해야 되고 2성급은 이제 1성급에 플러스 다른 시설 하나씩 또 3성급은 2성급에 또 플러스 시설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럼 이런 숙박시설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민박시설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와 환경 분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서 오픈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인수받아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상업형 시설이기 때문에 몇 개를 가져도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대출금의 유연 부담이 큰 사업이기도 하죠. 제가 아시는 사업을 하시던 서점을 하시던 분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 때문에 또 사업이 이제 크게 실패하신 사례도 봤었습니다. 다음은 그럼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휴양 콘도미니엄은 또 어떤 개념인가요? 자,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스텔은요? 자, 이게 아까 물어보신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거예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의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혼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스트하우스하고 다른 점은 내국인이 사용 가능하며 호텔처럼 건물을 따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호스텔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는 거고 네. 도시 민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은 못 받고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복합시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의료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은 병원에서 주로 하는 형태의 관광호텔입니다.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형 병원에서 하는 방식과 성형외과나 기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성형수술 하시러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의료관광 호텔에서 예. 머물렀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숙박업과 관련한 창업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만약 숙박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농어촌 지역으로 관광이 가능하다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도시라면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자본에 따라 여관, 여인숙에서부터 호텔까지 지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복합시설의 경우는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호스텔 등이 운영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도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있는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등을 잘 따져서 창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이런 숙박업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손님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임대업도 가능합니까? 이런 숙박업? 자기 건물이어만 가능한가요? 자기 건물이어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업처럼 쓰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